반갑습니다, 여러분. 꼴레꼴레 이탈리아의 김창수입니다. 꼴레꼴레라는 말은 이렇게 언덕을 얘기합니다. 꼴레는 언덕이니까 꼴레꼴레 하면 이제 언덕들이 많다는 게 표현이죠. 이탈리아를 방문해 보신 분들은 특히 이제 밀라노나 이런 도시들 말고 이렇게 시골을 가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이탈리아는 이 언덕들이 굉장히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이 언덕들이 대부분 품고 있는 게 이 포도밭입니다. 이 와이너리죠. 근데 왜 다 언덕에다만 저렇게 포도밭을 조성했을까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태리 와인이 왜 꼭 언덕에서만 이렇게 생산이 될까라는 부분에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언덕이라 하면 안에 이게 돌이나 바위들이 충분히 있겠죠. 이게 만약에 이 진흙이나 흙으로만 돼 있으면 이미 뭐 무너져 없어졌겠죠. 그래서 보통 이 언덕에는 그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일반 평지는 수백만 년, 수천만 년 동안 이렇게 비가 내리면 그 미네랄들이 다 씻겨서 지표 아래로 이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언덕들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비가 내리면 이렇게 쓸려 내려가죠. 위에서 그냥 지표면을 훑고 내려갑니다. 물론 이제 비가 오랫동안 오면 여기도 이제 투과가 되지만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이게 흘러내리는 성향 때문에, 중력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첫 번째는 그 미네랄이 풍부하다. 미네랄은 이 포도의 입장에서 이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마그네슘 부족하면 막 이렇게 눈이 떨리는 것처럼 식물 입장에서도 그러한 미네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기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좀 일맥상통한데, 비가 내리면 이게 빨리 흘러내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포도나무는 물을 좋아하기도 하고 물을 되게 두려워하기도 해요. 물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당연히 포도나무니까 식물이니까, 특히 과일을 맺는 식물이니까 물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이 물이 오랫동안 뿌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박테리아가 생기는 거죠. 이게 곰팡이가 생겨서 이게 썩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양조학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22도 혹은 24도 이상 되는 온도에서 3일 이상 비가 내리면 반드시 설퍼나 그에 해당되는 그 약재를 그 스프레잉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포도나무는 오랫동안 뿌리가 수분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사면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되게 평지와 다르게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구릉성 산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장점이 바로 배수가 잘 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이 해발고도가 있기 때문에 일교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교차가 왜 중요하냐면, 이 해발고도가 있으면 보통 이 100m당 0.2도의 그 온도가 이제 떨어지잖아요, 올라가면. 근데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그 체감 온도는 훨씬 더 그 이상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캠핑을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산에 들어가면 온도가 금방 떨어지잖아요. 특히 밤 되면. 일교차가 크다는 얘기는 낮에는 이게 뭐 40도, 45도씩 이게 체감 온도가 올라갑니다. 요 시즌에. 근데 밤 되면 어느 정도 떨어지냐면 한 22도, 23도로 막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일교차가 거의 한 20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엄청난 거기서 산도가 나옵니다. 이게 포도 아래 이제 산도가 배이게 되는 거죠. 신맛이. 그러면 이 신맛이 배이게 되면 이 와인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산도입니다. 특히 산도는 와인의 수명하고도 되게 연관이 깊어요. 왜? 골격이 좋은 사람이 오래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와인도 포도 안에 이제 골격이라고 불리는 그런 뭐 미네랄도, 산도도, 알코올도, 폴리페놀 이런 모든 성분들이 아주 훌륭하게 잘 갖춰져 있어야 오래 와인을 오래 보관해도 오래 가는 거죠. 특히 이런
지금 이제 보시는 데가 이제 바롤로의 라모라라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이 그런 와인들을 이제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이게 산도가 좋아지게 되죠. 일교차가 크면. 그래서 특히 이제 전통적인 와인 생산자들이 추구하는 바는 와인을 20년, 30년 후에 이게 오픈을 해도 신선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철학 중 하나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와인의 형태가 바로 이제 맛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은 이게 평지에다 포도나무를 이렇게 심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주 드문 경우 이제 그 땅을 놀리기보다는 뭐라도 해가지고 돈을 벌자 하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평지에도 그냥 심고 하는데 결정적으로는 그 산도가 충만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냥 마시기 편한 산도가 없으면 신맛이 없네 맛있네 하고 이제 드실 수는 있지만 좋은 와인이 나오기엔 좀 어려운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산도가 충분하게 나온다는 면에 있어서 이 구릉성 산지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바람이 일정하게 분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도차가 있으니까 위에 온도랑 아래 온도랑 다르기 때문에 계속 일정하게 바람이 순환이 됩니다. 이 바람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식물도 이게 숨을 쉬는 거기 때문에 그 신선한 공기가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포도나무도 건강해지고 좋은 포도를 이제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주요한 생산 지역들을 이렇게 잠깐 보자면 바롤 지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해안가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몬탈치노 한번 볼까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라고 불리는 그로세토 바로 위에 있죠. 몬탈치노가 이 직선거리로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바닷가하고. 이 나폴리 안쪽으로 들어가면 나폴리 안쪽으로 베수비오 화산입니다. 나폴리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벨리노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타우라시나 피아노 디 아벨리노, 그 다음에 그레코 디 투포 같은 아주 유명한 좋은 포도들이 잘 자라는 그 와인 생산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40km 정도 직선거리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해풍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내륙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해풍이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이 거리가 너무 짧으면 해풍이 가지고 있는 그 염기가 그냥 들이닥칠 텐데 이게 거리를 일정한 거리가 두면 일정한 거리가 지나면 이 염분기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바람만 들어오는 수분을 가지고 있는 이게 바람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물론 이제 육풍일 때는 반대 방향으로 또 이제 바람이 불고. 그래서 주요한 와인 산지는 대부분 다 이렇게 해안가를 끼고 40-50km 정도 그 거리를 두고 다 와인 산지들이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언덕이 가지고 있는 이제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렇게 바람이 늘 일정하게 분다는 거죠. 또 하나 추가하자면 보시겠지만 이게 줄이 옆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해가 떠올라서 비출 때 상대 앞에 있는 그 포도나무에 가리지 않고 이 광합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일조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평지에 있으면 일조량이 아무래도 이제 가리겠죠. 빌딩하고 비슷한 얘기고, 그 다음에 강의실에 가면 그렇게 평면적인 강의실에서는 앞사람의 그 머리에 이제 가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입체적인 그런 강의실, 대학 강의실 같은 데 가면 직접적으로 이제 그 강의를 드릴 때 가리지 않고 볼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한 가지를 들자면 이런 산지들은 특히 이제 4월달, 5월달쯤에 그 서리가 내립니다. 서리가 내리면 이게 되게 차가운 공기죠. 영하로 떨어집니다. 이게 새벽에. 그러면 그 냉기가 어디에 갇히냐면 이 골짜기 안에 갇힙니다. 골짜기 안에. 이 냉기가 잘 빠지지 않고.
그러면 골짜기 안에 갇히면 골짜기 바닥 쪽은 전부 다 얼어버려요. 그러면 수확량이 완전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래서 이 보통 이제 골짜기 아래쪽에는 포도나무를 심지 않고 이 바로르 지역 같은 경우는 노촐레라고 헤이즐넛을 많이 심습니다. 그래서 이 헤이즐넛이 있으면 있는 지역들은 여기는 냉해가 심하구나 봄에라고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바로르 지역 같은 경우 실제로 바로르 디오시지인데 바로르 디오시지 지역의 요건 디오시지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가 포도밭이 해발 고도 170m 이상 되어야만 그 포도밭에 그 디오시지를 줍니다. 실제로 이게 그 디오시지 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사례에 의해서 요인에 의해서 이탈리아 와인 생산자들은 이렇게 구릉에 이렇게 포도밭을 조성하기를 좋아합니다. 당연히 이게 합리적이기도 하고요. 이런 몇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이유를 이제 설명해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다른 궁금한 점을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